부자들의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웰스 엔지니어링입니다. 당신의 부와 성공을 위한 공학적 접근. 10%를 향한 90%의 도전. 이번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가는 첫걸음, 문으로 들어가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웰스 엔지니어링에서는 사람이 부에 도달하는 과정을 블랙박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내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움직일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웰스 엔지니어링 블랙박스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두어야 할 것들. 부를 알고 부를 얻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자들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자. 부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토마스 스텔리 박사가 쓴 백만장자 마인드만 한 것이 없다.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강의하는 토마스 스텔리 교수는 통계학적 조사를 통해 미국 부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부자들에게는 정직하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자기 사업에 투자한다 등 30가지 특성이 있다. 부자들은 위기를 극복한다. 육체 노동, 계획, 단호함, 긍정적 사고, 마음 통제, 정신적 조언, 운동선수의 마음가짐, 종교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24가지 정도다. 제시된 특성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 내용들은 당신이 걸어가는 부를 향한 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방법이다. 수많은 선배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나의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준다.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단 하나의 길. 고전 성공학의 모델들. 우리는 웰스 엔지니어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공학의 스승들이 분석했던 모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성공의 모델들은 어떤 방식의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나폴레온 힐은 헨리 포드, 존 워너메이커, 존 록펠러, 토마스 에디슨 등 성공자 40여 명을 조사했다. 출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공저자인 빌 하틀리는 데일 카네기, 노먼 빈센트, 필, 얼 라이팅게일, 켄 블렌차드, 잭 캠필드, 맥스웰, 몰츠, 스티븐 코비, 앤서니, 로빈스 등을 연구했다. 연구 대상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직업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안 직업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 콜링에서 직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통 우리는 나는 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영위하는 직업은 단순하게 돈을 버는 수단의 의미를 넘어선다. 부를 향해 가는 길에서 직업이란, 즉 일자리란 필수적이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부를 획득한다. 현실에서 돈을 버는 방식들. 현실 세계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리는 돈을 버는 주제에 대해 재미있는 사례를 듣곤 한다. 10수년 전에 파주시청에 업무차 방문을 했다가 1층 민원봉사실에서 몇 년 만에 마주치게 된 선배가 있었다. 아니 선배님, 여기엔 어쩐 일이세요? 아 반갑군. 나도 볼 일이 있어서 오게 됐네. 그때 같이 봤던 자네 동생은 잘 있나? 우리는 가족들의 안부를 잠깐 물은 뒤 방문하게 된 용건을 알렸다. 사실 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나도 뒤늦게 통보받고서 알았지 뭐가. 하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 평소에 돈과 관련한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학자 같은 타입의 선배는 그날 다소 상기돼 보였다. 나는 일 잘 보시라는 인사를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다른 이야기도 있다. 요즘 오 사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실내 건축을 하는 회사 사장님이 나를 만나자 불쑥 그 사장님의 소식을 아는지 물었다. 아니요. 연락드린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셨구나. 오 사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남기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액수가 좀 되나 봐요. 그래요, 잘 됐네요. 얼마인데요?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장님은 40대 초반까지 건설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사대금 수급이 어려워지자 협력업체 결제는 완료하고 자신은 부도를 맞았던 분이었다. 같이 낚시를 다니며 인간적으로도 친해졌었는데 같이 해보려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 연락이 뜸해진 차였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행동을 조심하려고 신경 쓰신답니다. 자, 현실은 어떤가? 이런 일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버는 길이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취업해야 한다. 블랙박스로 들어가는 것은 돈을 버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버는 길로 들어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좋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돈을 버는 시스템인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 나의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길이다. 자금과 자산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자금과 자산을 모으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로 들어가는 것, 즉 돈을 버는 첫 단계에서 자금과 자산을 갖추고 있기 어렵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첫 단계는 자기 노동력을 제공해 돈을 버는 것이다. 블랙박스로 들어간다는 것은 행동을 시작한다는 말이다. 돈 버는 방편으로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치자. 그러나 어딘가 전화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보러 방문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을 시작할 수는 없다. 머릿속의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부가 생기지 않는다. 부는 당신이 직접 일할 때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기회를 찾아야 한다. 기회가 나오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기회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이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행동이다. 부자들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성공한 부자들의 일 시작하기. 부자들은 대개 일을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일론 머스크는 대학교 3학년 때 프로그램 개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후 1995년에 사업체를 설립, 지도 소프트웨어에 전화번호와 길 안내를 결합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천재들의 이야기, 즉 그들의 경제활동 진입 시기를 살펴보면 다양한 개인적 동기들이 작용한다. 일론 머스크는 10대에 우주 히치하이커를 위한 여행 안내서와 파운데이션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자신은 기술, 우주, 화성이라는 테마로 나아가고 싶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하이테크 분야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첫 일로 선택하고 시작했다. 일을 시작하는 형태나 상황은 게임에 몰두, 소설의 열광, 자신의 미래를 상상, 연주가 너무 좋아 친구들과 모여서 밤새 연습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사람이 부자가 된 결과는 한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된 상태다. 부의 축적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혹은 부 축적 시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긴 것이다. 기울기가 크거나 시기가 길거나 부자가 되려면 부 축적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성공의 필수 조건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다시 일론 머스크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그는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는 자기 세계를 중시했고 조직을 고려하지 않는 타입이었다. 1995년 대학을 막 졸업한 머스크는 동생 킴벌과 함께 G2Gi PTO를 설립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부상한 프로그램 개발에만 몰두했다. 마침내 그는 성과물을 만들어냈다. 고객도 유치했고 투자도 받았다. 성공한 부자의 특성 중 하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 집중도는 깊다. 다른 것을 고려할 겨를 없이 매진한다. 즉, 한 가지 일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다.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시간을 투입한다.
이것을 기억해두자. 나는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콤 글래드웰의 이론을 지지한다.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강도 높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직장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3년 동안은 거기서 일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입의 최소 단위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 훗날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읽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시간을 계산해보자.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해두자. 1만 시간은 하루에 10시간이라면 1영일이다. 1영일은 2.7397년이다. 하루에 8시간이라면 1250일이다. 1250일은 3.4247년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1만 시간은 3년이라고 표현한다. 직장에 다니는 20대 청년을 상상해보자. 매일 아침 830병에 직장에 도착한다.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1140병부터는 점심시간이다. 오후 1시부터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지만 실제 집중이 시작되는 것은 약 30분 뒤부터다. 6시에 퇴근한다. 간혹 2시간 이상의 야근을 한다. 1년 중 주말은 52주 104일은 쉰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은 15일이다. 여기에 개인 휴가를 합치면 1520일은 더 쉬게 된다. 그러므로 1년 중 근무 일수는 226일 남짓이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해보자. 808시간이다. 이 속도로 1만 시간을 채우려면 5.531년이 소요된다. 직장에서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가량이다. 하지만 그 8시간은 온전한 나의 시간이 아니다. 대화, 휴식, 갑작스러운 전화나 호출, 방문, 의도하지 않은 잡무가 끼어든다. 내가 한 가지 주제로 일한다는 느낌을 받는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다. 그래서 3년으로는 어떤 일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현실은 어떤가? 큰 회사일수록 일하는 절대 시간이 많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 직원이 실제로도 일을 잘한다. 한 가지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이라고 봐야 한다. 투입한 시간의 양이 많다는 것과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발달한 덕이라고 생각된다. 일을 잘하고 싶다면 한 가지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일찍 성공하는 좋은 방법, 일찍 시작하기. 나는 군대를 다녀왔지만 친구 중에는 방위산업체에 취직하여 직장 경력을 인정받아 계속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내가 군대를 전역한 후 같은 계열사 직장에 취직하여 신입사원을 지내던 시절에 그 병역 특례 친구는 벌써 대리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내가 주임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될 무렵 나보다 2살 많은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취직했다. 나는 그 신입사원이 30세일 때 군대를 대신하여 방위산업체로 입사한 내 친구가 이미 과장이 되는 시점이 되었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일찍 시작하기가 보여주는 차이다. 웰스 엔지니어링은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의 양은 같다는 대전제로 불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기 전략은 가장 확실한 성공 방법 중 하나가 된다. 일찍 시작하기의 사례는 또 다른 억만장자인 테드 터너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CNN 창립자 테드 터너는 10대 초반부터 집안 회사였던 빌보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압력으로 대학을 마치지 않고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그는 20대 중반 아버지의 갑작스런 유고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했다. 마침내 42세가 되는 1980년 뉴스 전문 채널 CNN을 개국하기에 이른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또 어떤가? 그는 8세 때부터 돈을 버는 방법에 연구하기 시작했고 11세 때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14세 때부터는 신문 배달부터 돈을 버는 일을 시작했다. 심지어 농장을 사고 게임기를 사서 돈을 벌었다. 16세 때는 6억 달러의 재산을 일구었다. 자, 어떤가? 일찍 시작하고 싶지 않은가? 아, 이미 때가 지났다고.
걱정하지 말자.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일찍 시작할 타이밍을 놓쳤다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된다. 정상에 이르는 길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시작하기. 늦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자. 시작해야 한다. 설령 당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조차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늦게 시작하는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KFC의 샌더스의 경우다. 샌더스는 57세에 시작했다.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이자 한국 벤처 1세대 대표 주자인 미래산업 창업자 정문술도 48세에 시작했다. 물론 그 기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는 했다. 하지만 진짜 사업 이력은 48세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에 걸맞게 시행착오도 거창하게 겪는다. 나는 늦게 시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님을 한 멘토와 대학원 지도 교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내가 갓 40이 되었을 어느 날이다. 회사 주요 투자자인 70대 조 회장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당시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투자자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였다. 나와 단둘이 몇 차례 만나고 나니 만남 자체는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다. 여느 때처럼 양재천변 어느 아파트 상가 지하식당에서 만났다. 김치찌개 2인분을 시켜놓고 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끓는 냄비에 넣으면서 나에게 물었다. 강 팀장, 올해 나이가 몇이지? 예, 이제 40이 됐습니다. 좋은 나이구만. 그 정도라면 지금부터 새로 배워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네. 나는 맥락 없는 발제에 잠시 당황했다. 아, 네. 당시에는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만약 당시 상태가 위태롭다면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대학원 4기였다. 논문을 쓰겠다고 지도 교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중이었다. 교수님의 지도 지침은 이랬다. 아, 그래서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 논지를 한 문장으로 얘기해봐요. 자료를 잔뜩 들고 설명하려는 나에게 자기 눈을 쳐다보며 말로 해보라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자네 연구는 이런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겠구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논문의 윤곽이 잡혀갈 무렵이었다. 혹시 자네 잡체인지 자부 CHAGR 생각은 없나? 네? 어떤 방향으로 말씀이신지요? 교수가 되어볼 생각은 없냐는 거지.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에 잠시 당황스러워했다. 교수님은 내가 박사과정에 지원할 것을 아시고 한 말씀이었다. 하지만 직업까지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내씩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일단 제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도 돌이켜보면 칭찬이고 격려였다. 가끔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때 정말 새로운 도전을 했다면 어땠을까 돌이켜보게 된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도의 길을 바꾸는 것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된다. 길을 바꾸어야 한다면 기존에 쌓아온 경험은 새로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 내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 중에도 시장의 변화로 개인적 사정으로 직업을 바꾼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셈이었다. 그러나 성공했다.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늦어도 상관없다.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 일은 시작되어야 한다. 언제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맥도널드의 레이 크록은 54세에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도 30대 후반에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나이에 이미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였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일이 인생의 큰 의미와 성과로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견습 과정에 머무를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작하라. 모든 일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 이제 불을 향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자, 이제 불을 향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출발하자. 파도는 높고 바람은 분다. 하지만 인생의 선장인 당신이 가는 길에는 아름다운 항구와 멋진 보물이 기다리고 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책 웰스 엔지니어링을 참고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